자, 그러면 이제 플랑크 법칙을 본격적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플랑크 법칙은 이렇게 되고, 네, 요게 이제 우리 앞서 봤던 이 특정 온도에서 블랙바디가 갖는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일레디언스를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이 법칙이라고 했죠. 이건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랑크가 1900년대에 요 식을 제시를 하고, 라디에이션 되는 스펙트럼을 온도에 따라 블랙바디 온도에 따라 블랙바디에서 라디에이션 되는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죠. 그리고 이제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고 플랑크 컨스턴트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900년대에 이게 제시가 되고 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드브로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나오고 그들이 이제 어떤 물리 법칙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물리 법칙들을 통해서 플랑크 법칙을 보다 심플하게 유도해내는 게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플랑크 법칙이 어떤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광양자설 상대,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가 제시했던 상대론,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 토대로 굉장히 잘 워킹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상당히 리고러스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을 고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가 했던 일들부터 시작을 할 거고, 특히 처음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던 광양자, 이거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 오브 포톤이 되고, 요게 중요한 이렇게 되죠. 컨스턴트가 되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요 식을 제시를 하고, 요거는 이제 갖는 물리적 의미가 광자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1초에 한 번 출렁거리는, 한 번 왔다 갔다 떨리게 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플랑크 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뉴는 저기 주파수니까 1 오버 색, 그리고 플랑크 컨스턴트는 줄 색이니까 결국 에너지 줄이 되는 거죠. 단위는. 그리고 매우 작은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줄 정도 되는 에너지를 포톤이 갖는 거고, 그게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1초에 한 번 떨리냐, 두 번 떨리냐, 세 번 떨리냐에 따라서 정확한 양자화된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광양자. 그러니까 뭐 원 플랑크 컨스턴트 있고 투 플랑크 컨스턴트가 있는데 1.5나 뭐 0.3, 0.4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봤더니 에너지는 모멘텀 곱하기 이제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얘기를 했던 거는 어떤 운동량을,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질량을 뭐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어떤 속도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봤더니 드브로이가 어떤 직관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든 어떤 형태든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V로 가서 모멘텀을 갖게 되면 이게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론으로 불리게 되고, 그래서 잘 봤더니 요 광양자의 E는 E 이꼴 플랑크 컨스턴트의 프리퀀시 곱한 거랑 이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조합을 해봤더니 뭐가 나와요? 파동의 어떤 파장은 플랑크 컨스턴트 오버 P라는 거예요. 모멘텀. 네. 그래서 P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웨이브 벡터, 웨이브 그래서 H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여기서 어떤 에너지 오브 포톤과 같은 글씨로 쓰면은 얘는 모멘텀 오브 포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과 드브로이가 해냈던 일이고요. 이제 플랑크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이젠베르그입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 시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입자든 뭐든 이 움직이는 물체의 모멘텀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모멘텀, 위치 이거를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멘텀의 불확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불확정성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게 뭐 일종의 블랙바디가 될 수가 있는데 광자, 포톤이 있을 때 이게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게 양자역학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대단히 어려운데 측정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서 발견이 되고 이 발견될 확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통계물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불확정성이 있는데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불확정성이 있는데 이 불확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불확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모멘텀을 특정하기 위한 불확정성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바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봤던 요런 캐비티 안에서 우리가 포톤의 어떤 거동을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거동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됩니다. 요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얘 캐비티는 3디멘전을 하죠. 그리고 특정 볼륨을 갖고 있고 이거를 캐피탈 V라고 쓸게요. 3차원 공간 내에서 이 캐비티의 3차원 볼륨 안에서 이 1차원의 식을 확장을 시켜보면 3차원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X방향으로의 모멘텀 불확정성, Y방향으로의 모멘텀 불확정성, Z방향으로의 모멘텀 불확정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 요거는 이제 한쪽 축으로의 어떤 위치의 불확정성인데 캐비티는 지금 3차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변수를 뭐 여기 X축
LX LY G축 ALG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역시 3차원적으로 LX LY 길이 캐피티 L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3승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3차원 공간 내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캐비티의 부피. 요 식을 TZ는 H 큐빅 오버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이러한 모멘텀을 갖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입자가 발견할 수 있는 uncertainty에 대한 거죠. 일종의 어떤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캐비티 내에서 지금 이제 공간적으로 본 건데 요거를 다음 페이지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 축이 px, py, pz가 되고 우리가 이제 특정하는 모멘텀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앞서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요 모멘텀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요 스테이트를 갖는 포톤이 되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특정 볼륨 내에 요런 모멘텀을 갖는 입자가 그러면 몇 개가 되냐를 따질 때는 이미 볼륨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리컬한 볼륨을 따질게요. 이렇게 스페리컬한 어떤 구 볼륨 내에서 이 모멘텀의 확률을 갖고 있는 입자가 몇 개이냐를 따질 때는 요 전체 부피에서 이 까만색 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갖는 입자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요거를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은 전체 캐비티의 볼륨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반지름의 3승, 여기서는 이제 모멘텀이니까 모멘텀의 3승에다가 요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빛은 요렇게 하나를 더 곱해줘야 되는데 G는 뭐냐면 우리가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불러요. 이게 디제너러스하다, 디제너레이티드 돼 있다, 이거는 약간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에너지 다른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빛은 보통 선형 빛은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방향, 이거를 우리가 웨이브 벡터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가죠.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가면 요게 E 필드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편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양자화된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요게 퍼펜디큘러한 빛이 있으면
요 두 가지 조합만으로 대부분의 아주 모든 이제 평광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뭐 이게 수직인 방향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뭐 수평한 방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서로 더 이렇게 선형 평광인데 두 개 퍼펜디큘러한 게 있으면 요거의 조합으로 모든 평광 상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이 포톤이라는 거는 디제너러시 팩터가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은 같은 거예요. 파장은 같은데 서로 퍼펜디큘러한 평광에 따라서 모든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디제너러시 팩터는 여기서 2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게 뭘 뜻하냐? 가능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페리컬한 볼륨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포톤의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그 조금 더 노트를 공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포톤의 어떤 스테이트의 총수.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피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식이 V는 G2 곱해진 것까지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비티 안에서의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포톤의 스테이트 되니까 일종의 덴시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포톤의 덴시티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이제 이 스페리컬한 환경에서 스페리컬한 스페이스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어떤 게 나오냐면 솔리드 앵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페리컬한 구에서 나오는 공간을 설정을 해서 포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 솔리드 앵글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냥 앵글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앵글과 유사한 개념인데, 앵글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구가 있으면, 구가 아니죠. 서클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을 때 요 아크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L로 하면 우리가 아는 앵글을 보통 요렇게 L 오버 R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서클 같은 경우에 2파이 라디안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3디멘저널한 이 서클은 이제 2디멘저널한 거니까 3디멘저널한 스피어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고려하고 있는 요런 얘 같은 경우에도 요런 상관관계를 갖는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솔리드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때 요 면적을 특정 A 값이라고 하고, 그럼 중심에서 나오는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솔리드 앵글은 면적 오버 R 스퀘어, 반지름
R 스퀘어예요. 그래서 이런 스피어는 포파이 라디안이 아니라 스트라디안이라는 안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주어진 솔리드 앵글에서 어떻게 이제 포톤의 스테이트 오브 덴시티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 솔리드 앵글 안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피리컬한 캐비티를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유도하는 수학적인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유도하는 수학적 법칙이 있는데 다음에 유도를 하도록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식에서 우리가 주어진 솔리드 앵글에서 넘버 오브 포톤을 할 때는 스트라디안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over 4 파이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이 남고, 저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 4승이라고 썼죠? 여기 3승이죠. 그러면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앞선 상대론에서 우리가 모멘텀, 포톤의 모멘텀은 이렇게 했죠. 이거를 도입을 해주게 되면 삼승이 되고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density of 포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요 프리퀀시, 그러면 특정 양자 값을 갖죠. 과 요 사이에서 포톤,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 차이에서의 density of 포톤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구간 내에서. 그러면 이거는 데리베티브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펑션 오브 프리퀀시 또는 람다에 따라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를 아까 표현대로 레디언스 프리퀀시 온도에 대한 함수고요. 방금 구한 density of photon에다가 에너지를 곱하면 되죠. 에너지는 뭐였어요?
아인슈타인 데리베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아까 특정 요 프리퀀시를 갖는 포톤이 발견될 확률이에요. 요거는 보스 아인슈타인 관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때 요 U는 케미컬 포텐셜이거든요. 케미컬 포텐셜인데 포톤의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고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던 플랑크 법칙이 나옵니다. T-1. 이렇게 플랑크 법칙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